영화를 읽어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영화 이야기는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1998년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데뷔작이기도 한데요. 멜로 장르의 진폭을 넓힌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죠. 죽음을 앞둔 한 남자의 담담한 일상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조명한 이 영화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허진호 감독이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가수 김광석의 영정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슬퍼야 할 영정사진 속에서 너무나도 환하게 웃고 있는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독은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오히려 밝음과 일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나리오로 구성하게 되었다고 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다 죽어가는 자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그 끝자락에 찾아온 사랑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떠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요. 열린 문틈 사이로 조금 늦은 아침의 햇살이 파고들고 이윽고 학교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원은 하얀 이불을 덮고 늦은 아침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그시 눈을 떴다가 이내 다시 눈을 감고 이불 속으로 파고듭니다. 참 평화로운 아침이에요. 개학식 날 아이들은 학교 교가를 함께 부르고 있고 학교 담장 너머로 정원은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갑니다. 멀리에서 느껴지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는 슬핏 웃음을 보이고요. 그가 도착한 곳은 병원 복도입니다. 그곳에는 엄마와 함께 온 아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정원은 따스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고 눈장난을 칩니다. 늦은 오후 정원은 학교 운동장에 홀로 남아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철봉대에 올라 한 바퀴 돌아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모두 가버린 텅 빈 운동장에 남아있기를 좋아했었다. 그곳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는 초원사진관의 사진사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찾으러 온 손님이 영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찍어달라고 하죠. 손님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잔뜩 가려버리는데요. 정원은 그런 손님을 빤히 쳐다보다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뒤로 조심스럽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손님은 다시 얼굴을 가려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셔터를 누릅니다. 정원은 그런 사람이에요.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정원의 하루는 아침부터 유난히 바빴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와서 사진관에서 일을 했고요. 그러는 동안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돼요. 장례식장에서 그는 나무 그늘에 앉아 화장터로 들어가는 관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삶의 끝을 배웅하는 발길들. 그 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마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 같죠. 정원은 쉽게 자리를 떼지 못하고 그 풍경을 지켜봅니다.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장례식장의 슬픔과 병원의 긴장을 오가며 분주한 사이
초원 사진관 앞에 다림이 서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업무가 많아서 빨리 사진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진관이 굳게 닫혀 있어 그녀는 초조합니다. 빼꼼빼꼼 사진관 안을 들여다보는 사이에 정원이 도착합니다. 그녀는 팔끈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오냐고요. 사진은 도대체 언제 되냐고요. 평소라면 웃으며 응대했을 정원이지만 오늘은 살짝 탈진한 듯 얼굴이 창백합니다.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아 땀을 뻘뻘 흘리는 정원.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냥 갈 수도 없고 다림은 일단 필름만 맡겨두고 사진관 밖으로 나갑니다. 정원은 천천히 물을 한 잔 마시고 약을 챙겨 먹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세면대에서 땀을 닦다가 문 밖을 보죠. 그곳에는 나무 그늘 아래 다림이 서 있습니다. 정원은 조용히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옆 슈퍼로 가서 하드를 사오죠. 하나는 정원이 거, 하나는 다림이 거. 아까 나 때문에 화났죠? 날씨도 덥고 몸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정원은 아직한 사과에 다림은 살짝 고개를 들어 쳐다보더니 사진은 언제 되냐고 묻습니다. 이제 금방 된다는 말에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에 나란히 서서 하드를 먹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은 흔들리고 정원은 땀이 흐를 때마다 손수건으로 닦아냅니다. 그러다 다림과 눈이 마주치면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요. 저녁이 찾아온 정원의 집은 작은 한옥입니다.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어요. 부엌에서 아버지가 요리를 하시면 정원은 그 곁에서 요리 보조를 합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늘 살갑게 예 하고 대답하죠. 마당에서 키우던 파를 뽑아 찬물에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원. 평생을 그려왔던 것처럼 그의 모습은 참 평온하면서 정갈합니다. 며칠 후 사진관에 다시 다림이 찾아옵니다. 손님이라기보다 사진관의 풍경처럼 자연스럽게 머무르는 걸 보니 두 사람은 그동안 사이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저씨 사자 자리죠? 생일이 8월 아니에요? 사자 자리가 나랑 잘 맞는다고 하던데요. 다림은 쉴 새 없이 정원에게 말을 겁니다. 아저씨는 몇 살이에요? 사는 게 재밌어요? 대답 없이 다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정원. 그러다 다림은 어느새 의자에 앉아 눈을 푹 감고 잠이 듭니다. 말도 시키지 말라고 하네요. 그런 다림이 참 귀엽다는 듯 웃으며 정원은 선풍기 방향을 돌려주고요.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잘 수 있도록 바람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정원은 생각합니다. 나에게 사는 건 재밌다기보다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간 정원은 수족관의 생선을 구경해요.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생선을 고르고 정원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과 수족관 속 생선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날 저녁 식구들이 마루에 모여 앉아 매운탕을 먹어요. 여동생과 매제 그리고 조카까지 작은 마루에 5명이 둘러앉으니 집이 꽉 차버린 느낌입니다. 아버지의 매운탕 솜씨에 감탄하는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어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다들 환하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문득 이런 생각이 정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어느 날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지나던 정원은 골목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대며 걷고 있는 다림을 발견합니다. 그런 다림을 정원이 지나쳐 버리자 다림은 입을 삐죽 내미는데요. 이때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니 빙그레 미소를 짓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짐을 들고 구청까지 가야 한다는 다림에게 정원은 단골 손님이니까 들어준다며 짐을 오토바이에 싣고 다림을 뒤에 태웁니다. 오토바이가 골목을 빠져나가며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는데요. 정원은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다림은 뒤에서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정원이 묻습니다. 좋아하는 남자친구 있어요? 다림은 남자들은 시시하다며 짐짓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자 정원이 말해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를걸? 그리고 속력을 내면서 꼭 잡으라고 하지요. 그 한마디에 다림은 정원의 허리를 꼭 잡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도 좁혀진 순간 정원도 다림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토바이는 경쾌하게 거리를 달립니다. 어느 날 밤 정원은 퇴근 후에 친구 철구의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둘은 회 한 접시에 오랜만에 소주잔을 기울이죠. 동네 친구이자 오랜 단짝인 철구와 옛 이야기를 나누며 한동안 정원도 잊고 지냈던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를수록 정원의 모습은 묘하게 흔들립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정원이 그날따라 술을 조릅니다. 친구가 그만하자고 해도 정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정원이 갑자기 철구를 밀쳐버리며 말하죠. 나 곧 죽는다. 친구는 그저 술 취한 농담이라 생각하고 정원을 밀어내지만 정원은 오늘 그렇게 친구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억눌렸던 슬픔이 갑자기 술을 타고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결국 옆자리 취객들과 다툼이 벌어지고 둘은 파출소까지 가게 됩니다. 정우는 머리를 숙이며 괴로워하고 있는 사이 철구는 어떻게든 상대방과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평소답지 않게 정원이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습니다. 왜 나보고 조용히 하라는 거야? 왜? 참아왔던 자신의 감정을 모두 쏟아내는 정원. 세상의 모든 평온을 연기하며 살아왔던 정원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울고 있어요. 친구 철구는 그런 정원을 안고 같이 울어줍니다. 다음날 아침 정원은 숙취 속에 철구의 전화를 받습니다. 어젯밤 일은 기억조차 희미하지만 이제 친구들은 정원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함께 모여 소풍을 즐기고 그리고 있는 힘껏 웃음을 띄우며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늦은 오후 주차 단속을 하던 다림은 오토바이 가게 앞에 서 있는 정원을 발견하고 차에서 뛰어내려 정원에게로 달려갑니다. 마침 비를 피해야 했던 정원은 다림에게 사진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죠. 작은 우산 하나에 몸을 싣고 걷는 두 사람. 아직은 조심스러운 거리감 때문에 작은 우산 밖으로 몸의 절반은 비에 젖어갑니다. 하지만 어색함도 잠시 정원이 조용히 우산을 다림 쪽으로 끌어다 주고요. 비에 젖은 어깨가 맞닿을 듯 가까워지고 빗소리 속에 두 사람의 두근거림이 섞여듭니다. 둘 다 한쪽 어깨가 비에 폭삭 젖어버렸는데도 마음은 즐겁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설렘이 요동을 칩니다. 사진관으로 돌아온 밤, 쏟아지는 빗소리는 더 거세집니다. 정원은 혼자 남은 사진관에서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흥얼거립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정원은 가사를 조금씩 바꿔서 불러보기도 하고요. 오늘 7시까지 맡긴 사진을 찾으러 오기로 했던 다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는 걸까? 기다리는 마음은 빗소리에 묻혀가고 정원은 그렇게 혼자 비 내리는 밤의 시간을 견뎌내는데요. 그때 드르륵 문이 열리고 낮에 가족들과 함께 영정사진을 찍었던 할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시 나타납니다. 낮에 찍은 표정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할머니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사진을 더 예쁘게 찍어달라고 부탁하죠. 제사상에 올릴 사진이라면서. 할머니의 고운 옷매무새. 정원은 말없이 카메라를 조준하고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이 사진관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서로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기록하는 순간.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정원은 그렇게 또 다른 이의 시간을 멈춰 세워줍니다. 정원이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자 아버지가 불러요. 그리고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 작동하려면 리모컨 버튼을 몇 개나 눌러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원을 켜고 외부 입력을 바꾸고 채널을 맞추는 과정들. 젊은 정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지만 아버지에게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어려운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배워두어야겠다 싶어서 정원은 아버지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다시 설명하지만 아버지가 실수를 반복하자 갑자기 퍼럭 짜증을 터뜨리고 맙니다. 전원 켜고 채널 바꾸고 3번 누르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세요? 화가 난 정원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아버지는 묵묵히 다시 리모컨을 만져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섞인 그 순간이 아버지에게도 정원에게도 가슴 아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숨을 푹 내쉬고 정원은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종이에 비디오 켜는 순서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 내려가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아버지가 글자를 읽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도록 빼곡하게. 깊은 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내리치자 정원은 쉽게 잠들지를 못합니다. 뒤척이던 그는 아버지의 방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가 아버지 곁에 누워 한참을 바라봅니다. 다 큰 어른 남자가 아버지 곁에 누워 아버지의 용기를 느끼는 모습에 그만 울컥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가 죽는 날을 미리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마지막 흔적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배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밤 예쁘게 화장한 다림이 사진관을 찾아옵니다. 다림은 롯데랜드에서 일하는 친구 덕분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며 은근히 정원에게 데이트를 제안하는데요. 정원은 그 마음을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오후를 보냅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던 정원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다림이 시원한 캔 음료를 하나 사가지고 오는데요. 다림은 정원에게 건네기 전에 캔 표면의 물기를 휴지로 꼼꼼히 닦아줍니다. 그 다정한 손길,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다른 한 손에는 휴지로 닦은 음료를 든 정원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두 사람은 놀이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신나게 달립니다. 정원은 숨이 턱끝까지 차면서도 다림의 속도에 맞추려 애쓰고 다림은 정원을 앞질러 달리며 활짝 웃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땀에 젖은 그들은 동네 목욕탕에 가서 말끔히 목욕을 하고 목욕탕 문 앞에서 만나요. 정원은 귤 2개를 사서 다림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모습에 다림은 깔깔 웃더니 귤 1봉지를 사서 함께 집으로 걸어갑니다. 정원은 다림에게 군대 귀신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듣다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다림은 정원의 팔짱을 꼭 끼는데 정원이 순간 멈칫하자 아랑곳 없이 얼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원의 병세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동생과 함께 병원 문을 나서는 정원의 뒷모습에는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과의 하루가 너무나도 특별한데 그걸 못 참고 병세가 나빠지다니. 사진관으로 돌아온 그는 현상기 부품 작동법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고 번호를 매겨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혼자서도 사진관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자신만의 지도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정화는 방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꺼이꺼이 울음을 내뱉습니다. 그 소리를 문 밖에서 듣게 된 아버지는 아들 방의 문고리를 잡았다가 차마 열지 못한 채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원은 쓰러집니다. 매제는 정원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아버지는 집에 남아 그저 망연히 아들의 소식을 기다릴 뿐입니다. 다행히 위급 상황은 넘겼지만 정원은 병원에 계실 때 병원에 며칠째 입원을 하게 되고 다림은 그런 줄도 모른 채 닫힌 사진관 앞을 왔다 갔다 하며 기다리는데요. 다림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정원이 출장을 간 건지 왜 문을 열지 않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초조함에 밤잠을 설치고 아는 언니네 집을 찾아가 괜시리 정원과 했던 이야기들을 읊조려보지만 그럴수록 그리움은 커져만 가고 속절없는 기다림에 속만 상합니다. 때맞춰 다른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된 다림은 사진관 문틈으로 정원에게 전할 편지를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사진관 문이 열릴 줄을 모르자 이번에는 끼워놓은 편지를 빼내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문틈은 생각보다 좁고 편지는 잘 빠지지 않아요. 안절부절하며 편지와 씨름하다가 결국 편지는 문 안쪽 바닥으로 톡 떨어져 버립니다. 다림은 포기한 듯 돌아섭니다. 하지만 마음은 도무지 정리가 되질 않아요. 금요일 밤 직장 사람들과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며 어울려 보지만 마음은 계속 사진관으로 달려갑니다. 괜시리 쏟아지는 눈물, 참아내려 하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답답함과 원망, 그리움이 한데 엉겨 다림을 짓누릅니다. 다시 찾아간 사진관. 어둠에 잠긴 사진관을 한참 누려보다가 그녀의 참았던 감정이 결국 폭발해버려요. 길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어 유리창을 향해 힘껏 던집니다. 와장창. 고요했던 사진관의 유리창이 깨져나가고 다림은 씩씩대며 불 꺼진 사진관을 한참 노려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정원은 퇴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진관에 돌아와 깨진 유리창을 마주합니다. 다림의 흔적이 묻어있는 창문을 보며 그는 그녀가 남긴 편지를 읽습니다. 슬그머니 미소를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원은 천천히 만년필을 손질하고 다림에게 답장을 씁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정원은 편지를 들고 구청 앞으로 달려가 다림을 기다려보기로 하고 인근 카페에 앉아 있는데요. 그때 창문 너머로 나타난 다림의 뒷모습. 정원은 감히 그녀 앞에 다가서질 못하고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만히 따라가 봅니다. 그렇게 정성껏 쓴 편지는 결국 붙이지 못한 채 그의 상자 속에 남겨집니다. 정원은 거울 앞에 섭니다. 자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그는 결심한 듯 카메라 조명을 조절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사진을 찍는 의자에 단정하게 앉아
안경을 고쳐 쓰고 손을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그리고 렌즈를 향해 어색한 듯 살짝 웃어 보입니다. 그렇게 정원은 세상과의 마지막 인사를 마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겨울이 찾아와 거리에 눈이 내립니다. 초원사진관의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정원이 타던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그의 뒷모습, 그리고 그 뒤로 성숙해진 다림이 걸어옵니다. 다림은 잠시 멈춰서서 사진관 유리창을 바라봐요. 그곳에는 정원이 찍어둔 자신의 사진이 예쁘게 걸려 있습니다. 정원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증거를 발견한 다림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 영화로 손꼽히고 또 많은 대사가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눈빛과 행동으로 스토리가 이어졌던 이 영화는 심파적인 눈물이나 극적인 고백 없이 잔잔하게 시작해서 또 아련하게 끝이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세요.